허승규의 뉴스 농장. 이제 안동 지방자치 현재와 미래, 안동 지방자치에 대한 다양한 현안에 대한 이재갑 의원님의 생각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 안동시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서도 또 많은 이슈가 있습니다. 현재 안동시 의회는 18명이고요. 2명의 비례대표 의원, 지역구는 2명씩 8개 선거구에서 16명을 뽑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북후면, 서후면, 송화동 지역구랑 남선면, 임하면, 강남동 지역구는 도농 복합 선거구라는 특성이 있고요. 또 녹전면, 와룡면, 예안면, 도산면, 임동면, 기란면, 현재 이재갑 의원님 지역구는 또 너무 지역구가 크다는 또 문제점이 있습니다. 현재 안동시 선거제도에 대한 문제점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의원님,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도농 복합 선거구를 만들었다는 데에서도 첫째 문제가 있고요. 2인 선거구제를 처음부터 지금까지 쭉 고집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중대 선거구제의 장점 또는 강점을 살리려고 하면 2인 선거구로는 좀 부족하다. 그래서 최소한도 3인 이상 선거구로 가야 되는 것이 지금 이 시대가 요구하는 거라고 나는 봐요. 왜냐하면 이 정치라는 것은 다양성을 얼만큼 수용할 수 있는가가 정치의 성공 성패 여부를 따진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2인 선거구를 가져가면서 특정 정당이 뭐 절대 다수의 의석을 가져가게 되는 지역 내의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싹을 틔울 수 자체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런 거를 반영을 하려고 하면 최소한도 3인 이상 선거구로 우리가 바꾸는 게 맞다. 모든 것을 충족시킬 수는 없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가장 중요한 가치인 다양성에 대한 문제, 이 가치는 하나 살려가야 된다. 우리 선거구의 특성을 살리려고 하면 도시는 도시행정을 하는 곳이고 농촌 지역은 복합행정을 해요. 종합행정. 의원들의 전문성, 자기 지역에서 태어나서 자라면서 자기가 평소에 보고 느꼈던 것들을 반영하려고 하면 도시와 농촌을 다 가서 대표해서 반영하기는 좀 한계가 있다. 도농 복합 선거구에 대한 거는 서로 최고 좀 필요하다. 도시와 농촌을 분리하고 2인 선거구를 3인 이상 중대 선거구로 확대하는 부분을 같이 절충해서 개선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그럼 구체적으로 현재 안동시 의회를 두고 보면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선해 볼 수 있을까요? 우선 도시 지역에 있잖아요. 동지역이죠. 안동 시내 지역, 동지역. 시내 지역. 예, 동지역에 대한 선거구는 크게 한 2개 내지 3개로 나눠도 관계없다고 봐요. 많이 나눠도 3개. 안 그러면 2개 해도 관계없다고 봐요. 2개면 뭐 5명이 될 것이고 3개 하면은 뭐 3, 4 정도가 되겠네요. 근데 그거는 우리 허승규 대표는 아주 10명이 뽑는다는 전제하에서 가네. 그런데 표의 뭐 등가성 문제 이런 문제를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표 숫자만 가지고 가는 거는 그건 꼭 바람직하다고 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지역의 면적, 사람만 정치 대상이 아니라 그 지역의 면적도 땅덩어리도 우리가 정치를 해야 되는 대상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 놓고 본다면 단순히 도시에 집중화되어 있는 인구만 가져간다 그러면 농촌 지역은 의석이 안 나와요. 같은 표 등가성을 따져보려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시가 가장 큰 산업으로 놓고 보면 농업이에요. 이 농업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지키고 앞으로 발전시킬까 하는 측면을 놓고 보면은 지금 면적이 넓은 농촌 지역에 대해서도 그만한 가치를 두고 그만한 의석을 배분하는 게 맞다. 이렇게 접근해서 의석을 도시와 농촌에 배분을 하고 지금 현재 제 지역구가 넓긴 하지만 그렇다고 아주 지역의 주민들을 내몰라라고 그렇게 지금 현재 시정에 반영을 안 해드렸다 입장들을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선출된 의원은 최선을 다해서 임기 동안 자기 지역을 돌봐야 될 책임이 있고 그게 주민들의 의사를 우리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노력을 하기 때문에 꼭 면적이 넓은만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이건 우리 문제 제기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산업이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농업이라고 하는 큰 이 산업의 테두리 안에서 접근하면 얼마든지 우리가 풀어갈 수가 있다. 선거구를 최소한도 3인 이상 선거구를 우리가 조정하는 것이 그리고 도농을 분리하는 것이 그게 맞다. 그럼 현실적으로 인구만을 고려했을 때는 농촌 지역 대표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읍면 지역 같은 경우는 의원 정수를 확대를 해서 취지를 또 살릴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18명에다가 인구만 적용했을 때는 농촌 지역이 자꾸 대표가 줄어드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농촌 지역에는
지금 현재 실제로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될 농지라든가 의석을 배분하는데 참고 자료가 돼야 된다는 거지. 대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걸 같이 고민해서 풀어가면 가장 효율적인 의원 선출을 우리가 할 수 있고 또 정치에서 다양성을 우리가 보장받을 수 있다는 거죠. 30년 전에 하던 상황이 달라진 것이 이제는 정보통신의 발달로 정말 다양한 정보를 접근하기나 우리가 정보를 얻어내는데 과거하고 다르다는 거지. 30년 전하고 너무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 구조 자체를 놓고 풀어가는데 너무 경직되게 우리가 가서는 곤란하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럼 현재 안동시 의회를 인구 비례를 했을 때 뭐 도시에 10명, 농촌에 6명이라면은 농촌 지역에 한 2명 정도 확대를 해서 그럼 10명, 8명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인구와 면적이 골고루가 되고 또 도농이 분리가 돼서 지역 특성에 맞는 의정 활동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런 논의를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지방의회에서는 본인들과 관계된 이해관계 문제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좀 올해 하반기 안동 시민사회나 지방의회 차원에서 안동 시민들에게 적합한 선거제에 대한 논의도 좀 공론화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은 시민사회가 좀 해주고 좋은 대안을 제시했을 때 제도권에서 그걸 수용해줘야 되는 거예요. 네. 수용해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공직선거법이라든가 이런 것 안에서 딱 틀이 너무 경직돼가 딱 짜여져 있거든. 이제 상위 법령들을 이제 개정도 이끌어내야 될 거라고 보는데 지금 현재 물리적으로 내년 지방선거를 놔두고 과연 그까지 갈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또 정말 새로운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나 토론은 시민사회가 정말 열띠게 좀 해주면 좋겠다는 거고. 우리의 주민을 뽑는 게임의 룰에 대해서도 안동형 선거제도 시민들과 함께 공론화하는데 뉴스농장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화의 생각 두 번째입니다. 읍면동 자치 확대. 오랫동안 주민자치 영역에서도 많이 활동을 하셨는데요. 현재 읍면동장이죠. 예. 다 집행부 공무원들이 발령을 받습니다. 현재 법에 의하면 전체 공무원 정원 10% 이내는 개방형 공무원이 가능한데요. 현재 안동시장은 정무직이고 부시장은 행정직입니다. 그래서 읍면동도 자치 확대를 위해 읍면동장을 중앙에서 그냥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개방형도 고려가 필요하다, 이런 논의들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는 정말 좋은 제도라고 보고요. 실제로 우리 경북 동해도 지금 사실 포항이나 이런 데는 이제 좀 도입했었어요. 그리고 저 호남 쪽에는 이걸 좀 많이 활용하고 있고 지역에 따라서 좀 다른데 이거는 사실은 첫째 인사권자가 이런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 조성이 좀 필요하다고 봐요. 안동시장이겠네요. 그렇죠. 개방형 공무원을 도입하는 만큼 그만큼 자리가 줄어들어요. 승진할 자리가 줄어들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의 반발이 대부분 나와요. 그런데 이 반발을 감당할 수 있는 분위기를 이제 시민사회가 사실은 이렇게 조성을 해줘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그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 이 분위기 조성을 시민사회가 개방형 공무원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많은 토론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 시정을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는 능력 있는 외부의 전문가가 들어가서 읍면동을 한번 경영해 보도록 하는. 사실 눈치 보지 않잖아요. 눈치 보지 않고 오직 주민과 지역자치를 위해서만 할 수 있는 자기 일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다양한 것들을 이끌어낼 거라고 봐요. 그래 갔을 때. 또 공무원분들도 여기에 응모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할 수 있지. 퇴직하신 분들 할 수 중에서도. 있지. 네. 근데 이게 한꺼번에 다 하면 반발이 너무 크니까 좀 시범적으로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좋지. 뭐 동지역 한 군데라든가 면지역 한 군데 정도 우선 좀 시범 사업을 해서 그런 반발 여론들을 설득해가면서 또 해보는 것도 좋은 대안이 아닐까. 허 대표 같은 분들이 시민사회에서 공론화를 이끌어내야 되게. 네, 이와 같은 또 주제인데요. 세 번째 이재갑의 생각입니다. 이런 어떤 읍면자치라든가 지역에 수많은 현안들이 있는데요. 일단 이런 것들 많이 논의할 수 있는 주민 공론장이 다양해져야 더 나은 논의도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요즘 안 그래도 이재갑 의원님께서 주민 공론장 운동에 관심이 많으시고 관련해서 한국 공론포럼, 또 안동 공론포럼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활동을 짧게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우리는 대의민주주의 제도를 채택해서 오면서 현장의 주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진짜 반영하는데 진짜 한계를 우리가 극명하게 우리 그동안 느끼고 있어요. 제도적으로 제도화해서 현장의 목소리들을 제대로 이끌어내기 위한 건데 공론장을 만드는 거는 지역마다 다양한 이슈들이 있어요. 가장 많은 데 보면 폐기물, 산업 폐기물 문제. 그 외에 다양한 것들을 놓고 지역사회가 갈등을 겪을 때 이런 공론장을 마련하고 이 공론장에서
지역에 관심 있는 분들이 모여서 누구라고 특정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모여서 공론장을 마련하고 그 공론장에서 나오는 결과물들을 자연스럽게 제도권 안으로 가져가서 하는 건데 이 부분은 대의민주주의 제도를 확실하게 보완하는 제도라고 보는 거예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꼭 해야 될 일이라고 보고 그래서 그렇게 갔을 때의 시민들의 만족도가 시정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질 거라고 봐요. 지금 현재 우리 한국공론포럼의 박태순 대표하고 이제 계속 줌 회의를 통해서 이 확산시켜 나가고 있고요. 우리 안동에도 지금 현재 공론장을 마련하기 위한 공론포럼 이제 구성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제도권으로 먼저 가기보다는 시민사회가 이 공론 포럼을 통해서 지역의 의제들을 발굴하고 그 공론 포럼에서 그 의제들을 다룰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앞으로 전개해 나가려고 그래요. 네, 이처럼 주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열어가는 주민 공론장 운동이 있고요. 이와 관련한 조례 제정도 필요하지만 실제로 안동의 다양한 현안들을 공론화해보는 연습을 하면서 관련 제도들도 또 연계해서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지역 주요 현안을 다루는 자리에 허승기 뉴스 농장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네, 다음은 아주 뜨거운 감자입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굉장히 핫 이슈일 것 같은데요. 안동 예천 통합 문제. 지금 계속 안동 예천 통합이냐 아니냐를 두고 도돌이표 논쟁 상태입니다. 통합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분들이 계시고요. 반대로 무관심하고 소극적인 의견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북도청 신도시 현안 해결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그것에 대한 대안으로 행정통합 논의는 각색인데요.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계속 이게 도돌이표인 것 같아요. 경북도청이 안동으로 이전된다는 것 때부터 이제 사실은 안동이 예천 상생 포럼을 했어요. 안동 혼자 했는 거랑 다름없어요. 예천은 냉담해요. 이 사안에 대해서. 이제 그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래. 안동 너 그냥 예천 그냥 후루룩 그냥 흡수 통합하라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것들이에요. 그 이 배경에 대해서는 쉽게 그대로 얘기하면은 예천 분들 자존심 상한다는 거지. 끊임없이 통합을 지금 우리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통합을 얘기하기 전에 우선 예천과 안동의 문제라고 하면 정책 연대를 통해서 예천과 안동이 정말 이 어려운 시대, 특히 지금 현재 상태로 보면은 우리 지사님은 대구하고 통합을 얘기하는 이 시대라. 이 시대에 도청 신도시를 조성하다 말았는데 이런 어려운 과정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건가 하는 상생에 대한 정책 연대를 우선 고민하는 게 더 급하다고 보는 거예요. 또 실마리를 푸는 데 있어서 충분히 있는 게 뭐냐 하면은 도청 신도시 문제예요. 도청 신도시는 예천은 예천대로 어렵고 안동은 안동대로 어려운 문제예요. 같은 도시 안에 있으면서 행정이 서로 다르게 집행이 되고 있는 바람에 각 지역마다 갈등이 상존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래전에 이 도청 신도시 문제를 풀면서 예천과 안동이 어떻게 상생할 건지 이런 정책 연대를 하고 그러기 위해서 서로 상생 협의체 같은 것을 만들어서 신도시 문제부터 접근하고 그다음에 더 크게 예천하고 안동에 대한 문제는 그 뒤에 가면서 쭉 풀어가면 통합이 가장 바람직할 건지 아니면 충분히 정책 연대만 해도 가능할 건지 그때 가서 논의해도 늦지 않다. 지금 현재 당장에 한쪽은 토론의 장에 잘 나오지도 않았는데 혼자서 너무 통합하면은 서로 소소하게 서로 마음만 상처받는다. 이제 그렇게 접근할 일은 아니다고 보는 거예요. 저도 비슷한 입장입니다. 통합을 전제로 하면 대화의 장 자체가 열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은 통합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안동과 예천이 상생할 수 있는 대화 자리를 마련해보고 그러다가 나중에 분위기가 무리우면 뭐 그때 합치자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순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안동 입장에서는요. 내놓을 게 많아요. 예천에 제시할 게. 지금 예천하고 안동과 경계 지역에 우리 바이오 산업단지가 있거든. 그 바이오 산업단지를 예천까지 만약에 확대하는 방안 나오면 예천이 거부할 이유 별로 없어요. 안동에 지금 이제 대마 산업과 백신 산업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의 기업 유치를 예천과 안동이 공동으로 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경상북도가 역할을 하게 하고 지역에서 살기 위한 거거든 이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서로 대화를 물꼬를 튼다 해도 굉장히 좋은 것들이 나올 거라고 봐요. 그렇게 쉬운 것부터 우선 접근해서 가야 되지. 내놓고 뭐 통합하면 이름을 뭐 우리 명칭을 어떻게 할래? 이거는 너무 성급해. 사실 이런 정책 연대는 통합을 찬성하는 분들과 반대하는 분들 모두에게 유익한 길이기 때문에 맞아요. 통합이냐 아니냐를 좀 넘어서는 더 발전적인 논의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있으면 좋겠고요. 안동과 예천분들이 많은 대화 자리, 공론의 자리가 또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hu 대표도 한번 만들어주세요. 네, 저도 청년들하고. 그런 자리 언제든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또 이재갑 의원님 같은 경우는 대중교통 문제에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계시고요. 또 제가 속한 안동 청년 공감 네트워크에서도 버스 타기 좋은 안동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또 안동시도 지금 시내버스 노선체계 개편에 대해서 힘을 쓰고 있는데요. 이 대중교통에 대해서 의원님은 과거에는 좀 회의적이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교통 환경이 자가용이 급속도로 이제 늘어나면서 대중교통이 사실 뒤로 밀려버렸죠. 이 대중교통이 교통 약자들에게만 이제 사실 관심거리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대중교통에 투자하는 거를 한때는 이제 이게 밑 빠진 독에 물 부는 거 아니냐는 이런 인식을 할 때도 잠시 있었어요. 그러나 실제로 이 대중교통과 관련되는 문제는 사람 중심으로 우리가 생각을 바꾸면 이제 답이 좀 보여져요. 그런데 그동안 그 도시 지역 내에 여러 다양한 우리 교통 문제와 관련해서는 의견도 많이 개진했어요. 지금은 이거를 적자로 보지 말고 투자라고 보고 이 투자가 효율적으로 투자가 되었을 때 시민들이 자가용을 가지고 볼일보러 나오지 않아도 충분히 편리하게 내가 볼일 볼 수 있다고 하는 인식을 갖게 한다면 그거 하나만으로도 도시교통 문제를 해결하는데 엄청난 효과가 나온다. 그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시민들이 지금 불평이 뭐냐 하면 볼일보러 나오는데 차 세울 데가 없다. 주차 문제가 아주 심각하죠. 그러니까 네. 이 주차 문제가 결국은 우리 시민들이 시정에 대한 불만 중에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 주차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상당히 만만치가 않은 것도 사실이에요. 이 자가용을 가지 나오지 않아도 볼일을 볼 수 있다고 하면 대중교통만으로 그렇다면 구태여 내가 비용 부담해서 자가용 끌고 나올 필요 없다는 거지. 그 비용으로 대중교통 이용하는 게 훨씬 더 편하다는 거지.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그렇게 대중교통에 우리가 투자를 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사실 선진국 사례인데 보면 노상 유료 주차장은 굉장히 비싸요. 그리고 시간도 제한해요. 노상 유료 주차장에 차를 파킹할 때에는 주차 요금을 선불로 해요. 선불로 한다는 의미는 내가 여기 주차 공간을 이용하는 시간을 내가 정확하게 이용하는 20분, 30분 주차요금이 달라요. 그죠? 그러면 그 시간만큼의 비용을 내고 주차를 내가 하고 그 시간 안에 차를 다시 빼내가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주차요금 비싸요. 근데 선불제로 했다가 시간이 넘어가면은 불법 주차가 돼요. 단속 대상이 돼버려요. 단속해버리면 비용이 엄청 커져요. 눈덩이가 좀 커져버려요. 이게 이제 선진국에서 이렇게 확인했던 사항들이거든. 오래전에 내가 노상유료 주차장에 대해서 우리 선불제로 바꾸는 게 어떻겠냐 해니 공무원들이 펄쩍 뛰. 노상유료 주차장에 파킹하고 아침에 세워놓고 하루 종일 세워놨다가 주차 요금 징수하는 분들이 다 가시고 난 뒤에 그때 차 빼가지고 밤중에 가져가면은 뭐 이런 분들 계시거든. 과거에는 심지어 이게 월납제였는데 의원님께서 요구해서 일납제로 또 바꾸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월납제 했었어요. 옛날에 우리 조례가 그래 돼 있었어요. 그 한 달 월납을 내면은 주차 공간 하나를 차지하는 거예요. 노상 유료 주차장 설치 운영에 취지하고 맞지 않다. 그때 이용할 때 내고 하는 게 맞다. 월납제는 소위 말해 상가 주인들이 그냥 자기 차 계속 대놓는 공간으로 악용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일납제가 되면 실제로 그래도 민원인들이 많이 주차를 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실제 돼서 그 노상 유료 주차장은 상가 주인들이 파킹을 하고 하면은 사실상 자기가 사유화돼 버리는 꼴이 나오죠. 또 그 상인분들은 주차 공간이 없어서 장사 안 된다고 한쪽에서 얘기하시죠. 그래서 이런 좀 상당히 문제가 심각할 때 그 조례를 개정해서 월납제 제도를 폐지했죠. 그 세계적인 도시들의 지금 트렌드입니다. 도심의 주차 문제 해소를 대중교통 활성화를 통해서 풀어가는 것은 친환경적이기도 하고 도심의 시민들의 이동권을 증진시키는 아주 21세기적인 대안인데요. 아직은 안동은 버스 타기 좋은 안동 가기에는 많이 부족한 점도 있습니다. 노선 접근성도 필요하고요. 또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대중교통에 대한 정보를 받아보는 부분이라든가 많은 개선 사항이 있는데요. 앞으로도 버스 타기 좋은 안동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의원님께서 많은 역할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응원할게요. 정말 좋은 일을 하고 계시고 그런데 이게 이제 자리매김할 때까지는 일정한 좀 시간이 소요될 거라고 보는데 그때까지 지치지 말고 열심히 해주세요. 네, 버스 타기 좋은 안동. 그래요. 많은 시민 여러분들도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30년 동안 의정활동하면서 더 나은 지방자치와 지방의회를 만들기 위해서 오랫동안 고민해 주셨는데요. 더 나은 지방자치, 지방의회를 위한 제언들 수십 가지가 있을 건데 딱 3가지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지금 이제 우리 지방자치제도에서 지금 우리가 간과하고 왔던 게 있어요. 지방자치는 사실은 주민자치와 단체자치가 포함해서 지방자치예요. 그런데 그동안 대의민주주의 제도를 채택해서 왔는 거는 단체자치를 한 거예요.
반도 안 되는 자치를 한 거예요. 주민들이 스스로 지역을 관리하고 자치를 하는 이런 주민자치가 빠진 자치인 거죠. 이 주민자치가 온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 보완이라든가 또 우리 지방의회 의원들이 이 주민자치를 응원하고 뒤에서 뒷바라지하는 일, 그러기 위해서 지방의원 스스로가 이제 이 지방자치를 온전하게 하기까지 된 이해와 노력이 좀 더 강화돼야 된다. 그러니까 의원들 그래서, 스스로가 먼저 변해야 된다. 그렇지. 네. 그래서 그게 제일 첫 번째로 지금 현재 상황에서 가장 지금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네. 우리 이회와 집행부 관계를 뭐 수레 양바퀴다 뭐 이렇게 표현하지만 실제로 내용적으로 보면은 강시장 약의회예요. 강시장 약의회. 그렇게 표현하는데 실제로 온전하게 이 견제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특히 시장을 견제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정당 독점 구조 안에서는 더더욱 어렵겠죠. 그렇죠. 네. 이제 그 시장과 의회가 이제 특정 정당이 만약에 독식을 하는 이런 구조라 그러면 시민의 입장에서는 이거를 견제하는데 사실 다른 답을 찾기가 어렵다는 거지. 우리 의회 구성이 우리 의원들이 의회를 끌어가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자연스럽게 협치가 가능한 구조가 돼야 돼요. 의원들 스스로 협치가 가능한. 그러려고 그러면 실제로 3개 이상의 정당에서 지금 정당 정치를 한다고 보고 3개 이상의 정당이 들어와서 특정 정당이 의회를 장악하지 못하는 구조를 만들어내야 돼요. 그러려고 그러면 사실 중대선거구에서 3일 이상 선거가 필수로 따라가야 된다. 그래서 뭐 A라는 정당, B라는 정당, C라는 정당 이렇게까지 가도 좋고 A라는 정당, B라는 정당 아니면 무소속 이렇게 가도 괜찮고 이렇게 해서 적정하게 배분된 의회 구조를 통해서 진짜로 어떤 크고 작은 문제든 간에 같이 논의해야 결론이 나게 의회 구조가 그렇게 되지 않으면 효율적인 운영이 좀 어려워진다. 그다음에 요새 이제 지금 현재 정부가 대대로 홍보를 하는 게 이회 인사권 독립이라는 얘기를 해요. 네. 근데 이회 인사권 독립이라는 얘기가 나올 때마다 저는 개인적으로 멀지 않아서 자칫 잘못하면은 지방의회 의원들 위에 직원들이 오히려 군림하는 그런 구조로 가버릴 수도 있다. 전부 지역 내의 유권자들의 자녀들 이런 분들이 들어와서 그분들이 지방의회 속성이라든가 이런 걸 먼저 알고 뒤에 들어오는 의원들에게 가르치는 구조가 되어버리면 이상한 구조가 되어버려요. 이 인사권 독립이라는 자체가. 그래서 이회적 신살이다 뭐 이런 얘기들은 난 그렇게 크게 의미 있다고 보진 않아요. 지방의회 의장이 직원들을 장악하고 통솔을 하려고 그러면 일정하게 지방의회 의장이 지시하고 이럴 수 있는 구조가 돼야 되는데 그런 구조는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어요. 어떤 뭐냐면 대안이 있습니까? 최소한도 2년짜리 우리 기간제로 사무관 그러니까 5급 이상의 관리직은 의장이 뽑아서 2년씩 임면해서 이분들을 채용해서 쓸 수 있도록. 그러니까 시청자분들이 생소하실 것 같은데요. 현재 의회 사무국장, 의회 사무처에서 가장 높으신 분이 4급 한 분 있고요. 과장급 5급이 3명 있습니다. 요 4급, 5급 합쳐서 4명을 의장님이 임명을 하는 거죠. 2년 계약직으로. 그렇죠. 그래서 2년 계약제로 쓰면 잘하면 다시 계약하고. 네? 이제 여기에 이제 좀 뭐 한계점은 또 있어요. 2년 이상 쓰게 되면 상근으로 써야 되는 우리 뭐 법령이 또 그런 법령에 대한 한계들이 분명히 있기는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극복할 수 있는 대안들을 또 찾아내야 될 거라고 봐요. 상위법에서. 그런데 그러지 않고는 이회를 효율적으로 끌어가기가 쉽잖아요. 이제 직원들에 대한 문제는. 그 밑에 이제 6급, 7급, 8급, 9급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지금처럼 집행부 공무원들이 의회 사무처 인사교를 하는 식으로 해도 무방하다. 그래서 네. 지금 현재 같으면 이제 국장 한 분에다가 전문위원실에 상임위원회 책임 전문위원들이 한 분 계신데 그분들이 이제 5급 2분이고 6급인데 사실 5급 상당이라고 봐도 돼요. 5급 수준으로 3분 이렇게 계약직으로만 딱 들어오면 의장이 또는 의원들이 내는 의견들이 이분들을 통해서 의회 사무국이 다 통제가 가능해지는 거죠. 네. 이렇게 우리 이회가 바뀌면 가장 효율적으로 이회가 집행부로부터도 자유로우면서도 의원님들 또는 시민들의 민의가 의회에서 잘 반영될 수 있는 사무처 체계를 만들 수 있다. 그렇죠. 라는 의견이시죠. 네, 이 부분은 작년에 30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의회 사무처 인사권이 현재는 집행부 안동시장한테 있거든요. 그래서 지방의회한테 인사권을 넘기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대안들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지금 안동시의회 현실에 맞는 안을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셨습니다. 지방의원 스스로 주민자치의 취지에 맞게 변화해야 되는 부분, 지방의회가 좀 더 정치 다양성 구조가 돼서
온전한 협치가 가능한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 마지막으로 지방의회 사무처 인사권 독립에 대한 구체적인 안까지 주셨고요. 안동의 수많은 현안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이제 임기가 290일? 선거까지 290일이고요. 임기가 이제 1년 또 채 남지 않았는데, 남은 임기 동안, 1년 또 채 남지 않은 임기 동안 좀 중점적으로 하고 싶은 일 한두 가지를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한 세 가지를 좀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인구 변화 추이를 보면 여기에 당장 정책 대안을 우리가 이 인구 변화 추이를 근거로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지역이 가장 경쟁력이 있는 안동시를 만드는 그 기반으로 해서 인구가 다시 유입될 수 있는 것. 근데 그것도 청년 인구, 젊은 인구, 학령 인구들이 들어오게 하는 건 교육 환경을 가장 좋게 만드는 것. 자식 키우려면은 공부시키려면 안동으로 가야 돼 하는 이런 정책 대안들이 안동시가 가장 먼저 만들어야 된다고 봐요. 뭐 무상 이런 얘기 나오면 좀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시는데 그렇지 말고 이제는 자녀 키우는 것, 이 문제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의무적인 사항이라고 보고 책임이라고 봐야 된다. 의무교육. 그러니까 의무교육, 의무급식, 의무교복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향적인 생각을 바꿔야 된다고 봐요. 이게 포퓰리즘이 아니라 이거는 당연히 우리가 책임지고 자식을 우리가 안동에 키워줘야 된다. 최소한도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그렇게 해줘야 된다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장학회 운영을 하는데 장학회 운영도 사실은 일정 금액 적립하는 거를 그 이상은 지평을 이렇게 안 하고 지금 세이브 하려고 그래요.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더 광범위하게 이 장학제도를 운영을 해서 우리 애들이 자라는 아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통해서 항상 장학금 대상이 될 수 있는 이런 장학제도 운영. 자식을 키우는데도 부모 입장에서 부담이 덜 드는 방과 후에도 우리 자녀들 돌봄 사업이 이거를 확대해서 우리 애가 어디에서 학교를 보내더라도 방과 후에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청소년, 청년들, 미래 세대에 대한 그렇죠. 적극적인 투자. 이제 이 부분을 남은 임기 동안 중점적으로 고민하시겠다. 두 번째는 지역의 산업이 가장 큰 게 농업이에요. 농업. 이거를 이 시대에 맞는, 이 시대가 요구하는 농업으로 바꿔야 되는데, 첫째는 먹거리니까 우리 시에서 소비되는 먹거리가 90% 이상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게 해서 먹게 하는 이런 시스템 구축하는 거 하나. 로컬 푸드랑 또 맞닿아 있네요. 그렇죠. 네. 지금 이제 푸드 플랜을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좋은 푸드 플랜을 이제 수립하고 다시 이제 로컬 푸드를 통해서 우리 소비자들이 정말 내 이웃이 안전하게 생산해낸 신선한 먹거리를 먹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다른 이 농업에 대한 한 축은 뭐냐면은 산업으로 연결하는 것들인데, 우리 지역에서 뭐 자랑스럽게 뭘 많이 했어요. 이 농산물 가공 사업에도 했는데, 그럼 이 가공 사업들이 경쟁력을 갖추었는가 하는 데에서는 사실 캐셔마크 이런 데 대해서 전체 재검토해야 되고, 또 그 외에 농업 쪽에서 한쪽 가야 되는 게 뭐냐면 대마 산업. 대마 산업. 지금 이제 최근에 작년보다가 재배 면적이 한 10배 불어났어요. 대마 산업이 활성화된다고 하면은 더 전향적인 대마 재배 면적 확보하고 지원 대책이 마련돼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 농업이라고 하는 큰 틀 속에서 한 축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이 세계적인 과제가 기후변화잖아요. 네, 기후위기가 심각하죠. 지난 4월 22일 날 지구날을 앞에 두고 피켓 시위하는 데서 나왔던 용어가 우리 아이를 멸종위기종으로 만들지 말라. 정말로 명심하고 들어야 돼요, 우리가 모두가. 이 기후변화에 대응해서 나가는 것 중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뭐냐면은, 우선 전 세계가 같이 동참하고 있는 알리백이라고 해서 네. 기업들이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를 전체 신재생 에너지로 바꾸는 거예요. 네, 100% 재생에너지로 바꾸는 거죠. 100% 신재생 에너지로 바꾸는 것들이에요. 이런 시스템에 선도해가는 도시로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데, 안동시가 시도를 한번 했었어요. 서울에 있는 대학하고 같이 탄소 중립 안동시라고 하는 이런 제도를 통해서 신재생 에너지, 바이오매스를 활용한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해요. 지금 이제 우리 이회에서도 연구회가 탄소 중립 안동시라는 타이틀로 해서 우리 지역에 같이 지금 이제 에너지 자립 마을을 하나 만들어 보는 데까지 계획을 해서 진행하고 있어요. 이 세 개만큼은 정말 남은 임기 동안 좀 최선을 다해서 안동 시민들하고 공감하는 가운데 좀 이 사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데 총력을 기울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말씀해 주신 세 가지는 현재 주요 현안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안동시가 나아가야 될 부분에서 아주 핵심적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기후위기, 농업,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청소년들과 청년들의 문제인데요. 1년 또 남지 않은 기간에
세 가지 뭐 얼마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네, 최선을 다해서 그래요. 30년의 노하우를 다 쏟아주시기를 저도 간절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워요. 네. 한편 내년에는 양대 선거가 있는데요. 내년 3월 9일은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이재갑 의원님 지역구에서 태어나신 분이 지금 유력 대선 주자인데요. 이재갑 의원님이 내년 대선 이재명 경기지사 지지선언에 참여해서 뉴스가 되었는데요. 왜 참여하게 됐습니까? 이재갑 의원님 이재명 지사랑 이름이 비슷해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대체 왜 이분 지지선언에 참여하게 되었습니까? 우리 이재명 지사님하고는 성남시장 되시고 나서 당신의 고향이 우리 안동의 예안이다 보니까 예안 지역의 출신 의원으로서 자연스럽게 가까이 하게 되었고요. 관심을 갖게 한 거는 뭐냐면 사실 성장 과정이 너무 어려운 과정에 정말 치열하게 현장에서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 성남시정 시절부터 시정을 펼치는 것, 도정을 펼쳐 나오는 가운데 항상 사회적 약자편에서 일을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일이 항상 그 시대를 꿰뚫고 가요. 가장 처음에 논란이 됐던 게 청년수당의무에 대한 문제잖아요. 그때 청년들의 문제가 사실은 사회적 이슈였어요. 과감하게 청년수당의 제도를 던졌어요. 그때 당시 국정감사에 답변하시는 모습을 내가 봤거든. 국회의원님들이 오히려 굉장히 당황해하는 그 문제를 꺼냈다가 그 모습을 보면서 진짜 이재명 성남시장 멋이다. 근데 이미 기득권화 돼버린 세력들에 대해서도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표를 계산해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나름의 원칙을 가지고 해요. 그게 언제 봤냐면 경기도지사가 강변에 이렇게 좋은 유원지들에 불법으로 점유해가지고 장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대처할 때 과감하게 대처. 그러면은 그 문제가 어제 오늘 뭐 그게 처음으로 있었던 일은 아니거든. 오랫동안 그런 현상은 우리나라에서 있었지만 그거를 그렇게 강력하게 집행할 수 있었던 거는 그런 권한을 행정력, 공권력을 발휘하는 거는 대한민국 역사의 처음이잖아. 근데 그러한 것들이 상당히 이 어려운 시대를 극복하기 위한 자치단체장의 결단력과 추진력 아니면은 할 수 없었다. 그런 점에서 굉장히 참 높이 평가해서 난 개인적으로요. 아, 그러니까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또는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눈여겨보고 있었다가 그렇죠. 그리고 네. 그분이 살아오면서 자기가 그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해서 진솔하게 얘기하는 것을 실제로 들었어요. 참 한 인간으로서 그 아픔 공감할 수 있었던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 지금 현재 이 시대가 어찌 보면 시대가 전환된다 하잖아요. 판이 바뀐다, 완전히 바뀐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판에 결단력 있고 추진력이 있는 그런 지도자가 우리가 필요하다. 이재명 같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는가. 뭐 그거를 뭐 혹자들은 뭐 굉장히 좀 이상하게 끌어가고 이거를 뭐 이념적으로도 해석을 하고 엄하게 다 하는데 이제 그러고 싶잖아요. 좀 더 보다 나은 세상.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이 시대를 또 올바르게 똑바로 잘 보고 똑바로 결정하고 결단하고 추진하고 할 수 있는 그리고 현장에서 시장으로서 도지사로서 해본 행정 경험 대한민국 호를 끌어가는데도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 지지선언에 참여하고 나서 이재갑 의원님 지지자분들은 반응은 어떤가요? 이재명 지사를 지지하는 분도 있고 싫어하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그다음 이제 이념적인 색깔을 씌우거나 또 이제 도덕적인 문제를 가지고 제기하는 사람이 다 있을 수 있다고 봐요. 다 할 수 있는데 그분들을 뭐 원망하고 그분들을 탓하고 그러고 싶지는 않아. 사람은 다 자기가 하는 생각이 다 자기 생각이 있는 거니까 그분들은 그분들의 그런 생각을 나는 인정해드리고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서로 기대어서 우리가 어차피 어려움 때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가잖아요. 이 어려운 시대를 진짜 기대어서 함께 어깨를 기대어서 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재명과 함께 한다면 좀 더 나은 세상을 우리가 빨리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이 방송을 하는 8월 말 그리고 다가오는 9월 달이 이 민주당 경선 기간인데요.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뭐 잘하고 계신다고 봐요. 그 참모들도 이제 뭐 그렇게 무리수를 쓰지 않고 잘하고 있는데 최근에 와서는 약간 좀 너무 좀 소심해지지 않는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해요. 지금까지 본인이 했던 것처럼 그렇게 이제 가도 좀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과감하게 우리가 바꿔야 될 것들에 대해서는 바꾸는 얘기도 하시고 그렇게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재명 지사님 소심하게 가지 말고 소신껏 가라는 또 이재갑 의원님의 조언 또 잘 새겨 들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재명 지사보다는 이재갑 의원님을 응원합니다. 이거 고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안동에도 무소속 기초의원분들이 그 윤석열 후보랑 가까운 경북 북구권 발전 포럼에도 참여하고 계시고요. 이렇게 대선을 앞두고도 많은 지방 의원님들께서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대선도 중요하고 또 그만큼 그 과정에서 지역 사회가 어떻게 발전할 것인지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는 자리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의회 안에서도 그게 정치 다양성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건 서로 존중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대선 때는 서로 좀 다른 편에서 갈등하더라도 또 지역 현안 가지고서는 또 잘 토론하고 그러니까. 협력하고 그것이 정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혹자들은 뭐 그걸 가지고 또 뭐 이상하게 보고 좀 민감하게 해석하는데 그거 서로 수용해줘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서로 수용해줘야 돼. 네, 자연스러운 과정인 것 같고요. 네, 이렇게 지난 30년 또 회고하고 안동지방자치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을 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전국에 계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우리 정치 문제가 나오면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정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회피 대상이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야 되고 그래서 내 삶의 질이 바뀔 수 있도록 해나가야 합니다. 적당히 돌아앉아서 남들이 깔아놓은데 그냥 슬쩍이 그냥 숟가락 두고 이렇게 참여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적극적으로 피력해서 자기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정치 참여를 좀 많이 하시기를 원해요. 네, 오늘 모디 684 안동 구 기차역 공간에서 처음으로 진행하는 허순규의 뉴스농장 오늘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고요. 앞으로 이재갑 의원님과 함께 더 좋은 안동의 지방정치 함께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저도 응원하고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뜻깊은 시간에 정말로 뜻깊은 자리 마련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정말 우리가 원하는 세상, 우리 허승규 대표가 원하는 세상, 그런 세상이 가장 빨리 만들 수 있는 것은 지금 우리가 행동하는 거라고 봐요. 지금 우리가 가져왔는 데 대해서는 잊어서는 안 돼요. 기억해야 돼요. 이거 꼭 함께 하도록 그렇게 하자고요. 네, 앞으로 허순규 뉴스랑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네,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